그 강요부대 대원 중에 한국전에 참전을 2번씩이나 했던 그런 부대원도 있다면서요. 형제가 2분 참전을 하셨습니다. 그 형제는 2차에 참전을 하셨고요. 형이 네. 사망했다는 소식을 동생이 알게 됐어요. 한국전에서. 전쟁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네. 이제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전투 이제 기간이 지나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형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제 도망가 버린 거죠. 왜냐하면 형수가. 이제 그쵸, 이 가족을 자기가 책임질 수 없다는 생각에 그러니까 또 자녀들도 고아가 되고 그 가족은 한국전에 참전했다는 이유로 완전 해체가 된 거죠.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죠. 동생은 너무 그 모습에 마음이 아프고 형의 죽음에 자기만 살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괜히 아닌 뭐 어떤 죄책감도 맞습니다.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다시 참전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참전하는 그 배에서 오는 중에 이제 휴전이 된 거죠. 2번 참전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또 달려오는 과정에서 휴전이 되었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제가 에티오피아 갔을 때 그 첫 번째 돌아가셨던 그분의 자녀분을 만나게 됐어요. 어떻게 성장하고 있던가요? 지금 그분도 연세가 아. 거의 65세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그렇겠네요. 예, 그렇죠. 이렇게 양복을 입고 나오셨는데 이 가슴의 안쪽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주시더라고요. 어떤 사진이었나요? 아버님의 젊었을 때 그 군인 모습의 사진을. 네. 한국전에 참전해서 아버지가 죽음을 당하고 어머니는 도망가시고 자기는 고아가 되고 그런데 저희한테 자기는 아버님이 자랑스럽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아버지에 대해서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고 지금도 너무 자랑스러워서 자기는 이 사진을 가슴속에 담고 있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사실을 울컥해서 그분 손을 잡아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에티오피아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한국전에 참여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한국이 사실 그 북한처럼 되지 않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 G7으로 우뚝 서고 있다는 것도 그들 입장에서도 좀 뿌듯하고 우리도 지금 옛날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을 늘상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따뜻한 하루에서 강류부대 부대원들을 찾아서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돕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따뜻한 하루는 6년 전부터 에티오피아 강류부대원들 찾아뵈서 도와드렸는데요. 단순히 후원금을 드리고 물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분들의 그 실추했던 명예를 회복해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특히 자녀들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되게 심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6.25 때 참전했다는 이유로 자녀들까지 똑같이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취업을 못하고 또 그 가난이 대물림되고 아까 말처럼 그 7년 동안 가뭄이 있으면서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는데 그 안에서 강요부대는 더 가난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찾아뵙고 뭐 방이 좁으면 그분들을 거기 마당이 아니죠. 뭐 이렇게 도로에 나와서 의자에 이렇게 앉히고 그 안에 그 바깥에서 큰절을 했어요. 사람들이 보든 말든. 왜냐하면 다들 신기하죠. 한국이 잘 사는 걸 알아요. 이분들도 에티오피아 분들도. 네. 그런데 한국에 오신 이 사람들이 이 노인분이 누구시길래 큰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지 다 몰랐던 거죠. 왜냐면 사실 그 나라 그 에티오피아의 한국 전쟁은 사실은 자기 나라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없었죠. 그렇죠. 다른 나라, 힘없는 나라, 정말 작은 나라의 맞습니다. 자유를 찾아주기 위해서 그 멀리서 왔는데 네. 그들의 평생을 보면 정말 굴곡이 심했네요. 그래서 저희가 큰절을 하면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왜 이럴까? 그러고 나서 알게 됐죠. 그러고 나서 그 강류부대원들을 다르게 보고 자녀분들도 많이 감동을 하셨고요. 마음이 많이 이제 달라주셨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이렇게 어른들에게 큰절을 하고 나서 이렇게 명절 때 큰절을 하고 이렇게 용돈을 드리는 문화가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것은 후원금이 아니라 정말 당신이 가난하고 불쌍해서 드리는 게 아니다. 감사하고 고맙고 당신이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 은혜를 조금이나 갚아드리고 싶어서 이걸 드리는 거다. 감사의 후원금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않았고 드릴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부대원들을 찾아서 에티오피아에 갔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처음 방문했을 때 6년 전에 처음 방문했을 때 어르신들 중에서 일부는 많이 좀 싫어하신 분도 있었어요. 왜 싫어했나요? 왜 이제야 찾아왔냐고. 아니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어떤 교육이 있거나 뭐 있었으면 좀 알았을 건데 사실 그런 관심이 우리가 좀 없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사실 왜 뭐 늦게 갔나요? 군인분들하고 뭐 민간 차원에서 도움도 있었지만 다 챙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소외되신 분도 있고 사실 저희는 후원금을 어떤 그 에티오피아 국가나 단체에 드리지 않고 다 일일이 찾아뵀습니다. 그게 훨씬 좀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에티오피아는 사실 이 교통이 뭐 사실 우리나라 지금 서울은 뭐 트래픽이 좀 있어서 문제지 이렇게 잘 돼 있잖아요. 네. 사실 에티오피아는 트래픽도 문제지만 뭐 한 분 한 분 찾아뵙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네. 집이 거의 미로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 하루에 많이 찾아뵈면 한 6, 7가죠. 그것도 막 진짜 그렇게 아침부터 밤새 저녁까지 밤새도록 찾아뵀는데 저도 모르게 욕심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정말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절을 하고 드리자. 왜냐? 그분들에게는 한국 사람이 제가 처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찾아오는 가정이. 왜냐하면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못 나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 영상에 보니까 대부분 몸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집에 나오셔도 이렇게 마당 정도만 나오시고 전쟁 이후에 평생을 침대에서 그냥 누워서 계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공산국가가 돼서 핍박받고 또 자녀들까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살짝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저희가 찾아왔을 때 반가워하시면서도 되게 섭섭한 감정. 왜 이제 지금 찾아왔어? 좀 더 빨리 오면 얼마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과정을 매년 1년에 2번 정도씩 찾아뵈면서 인사를 드리고 하니까 한 3년 전에 제가 이제 찾아뵀을 때는 북한에서 뭐 가끔 미사일 쏘고 하잖아요. 네. 그때마다 뭐 우리는 뭐 크게 걱정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넘기는데 외국에서는 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내가 그 소식 들었다고 침략을 해오면 자기는 너무 이제 고령이다 보니까 또 참전을 못하지만 내 아들을 보내겠다. 감동이다.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한국전에 참전해서 많이 힘드셨는데 병 없고 힘들고 지금 맞습니다. 아프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도 보내겠다는 네. 그 의지, 그 마음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분들은 한국을 너무 몰랐어요. 단순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제2의 고향처럼 생각하셨고 지게부대라고 있었거든요. 지게부대라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로 구성된 사람들이었는데요. 전투에 관련된 물품을 날라야 되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지게에다 싣고 들고 그 사람들은 민간인들이었죠. 수송해주는 맞습니다. 사람이죠. 예, 네, 지금 민간 말하면. 수송이었는데 이제 그때도 이게 막 이렇게 짐을 나누고 있었는데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지게부대 그 옆으로. 그래서요. 근데 그때 강요부대 그분이 그 지게부대 그분을 이렇게 덮쳐서 안으신 거예요. 네. 근데 폭탄이 터지면서 두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시체가 어느 사람인 건지 모를 정도로 뒤죽박죽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해 동맹인처럼. 그래서 그 유골을 그대로 해서 그 에티오피아를 갖고 왔죠.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이 사망했던 그 유골만 따로 이렇게 모아놓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그 지게부대 분과 그분의 유골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 일도 있네요. 근데 이걸 너무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강요부대에 대한 영상 이렇게 자료 찾으면서 보다가 물론 제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님들은 훨씬 상식적이고 훨씬 더 아시는 게 많으니까 많이 아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몰랐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의 주춧돌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전투에 임해서 피를 흘렸던 우리 국군 장병들도 있지만 이렇게 이름도 모르고 정말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자그마한 나라의 자유를 찾아주기 위해서 이 강요부대, 에티오피아 강요부대가 와서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싸워줬는데 그분들이 지금 다 병상에서 아파서 누워 계신다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나라에 탈북민으로서 훗날에 이렇게 밥숟가락 얹고 살면서 오늘날 내가 누리는 이 일상이 그 이름 모를 70몇 년 전에 그분들의 피로써 만들어진 소중한 하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해야 되겠다. 제가 후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를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한국에 초대를 뭐 이렇게 6월달에 초대를 했거든요. 아마 올해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워낙 고령이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장거리 비행을 하시는 게 많이 힘드시거든요. 그렇죠. 올해 정전 70주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두 분을 저희가 6월 19일에서 28일 정도까지 한국에 초청해서 정말 그분들은 너무 한국에 오고 싶어 하세요. 왜 그러냐면 한국의 이런 발전된 모습을 사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본인 눈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시면 뭐 시계도 사드리고 양복도 이렇게 맞춰드리고 그럼 너무 좋아하세요. 네. 그 90 먹은 할아버지이시지만 네. 막 정말 진짜 10살 뭐 아이처럼 네. 그 막 받으시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를 저기 에티오피아 가서도 못 입으시는 거예요. 아까워서. 아까워서. 나 그게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제가 눈물 나는 거네.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입으시라고 하시지. 그래서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티오피아 갔을 때 이분들은 정말 냉골의 바닥에서 주무셨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침대를 사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위로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런데 남들은 3일밖에 못 주무실 걸 왜 사드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전 잘했다. 마지막 3일이라도 3일 동안 얼마나 행복하게 편안하게 그래서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강요부대 참전 용사분들이 75명 정도 생존을 계시는데요. 그분들 삶에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는 너무나 큰 빚을 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은혜를 모르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워낙 또 정이 많고 심야인 TV 구독자분들이 십시일반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그분들에게 또 자녀분들도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데요. 그 자녀들이 다시 사회에 취업할 수 있는 또 일자리 제공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힘쓰고요. 그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뜻한 하루 대표님께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해주시기 때문에 다행히 그래도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이렇게 대한민국의 어떤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국군 장병님들과 우리의 우방국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